그 전직 참견에서 견이 이제 개견자래요. 아. 네. 자, 이제 그럼 저희 2부 질문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사실 이제 저도 대표님을 알게 된 케이스가 대표님이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블로그를 통해서였어요. 근데 이 블로그를 운영하신 지가 한 4년? 몇 년 정도 됐어요? 저 프리랜서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아, 맞다. 그때부터 하셨죠. 어느 정확히는 정말 한 9년? 9년? 네. 근데 이제 이 디블러라는 회사 자체는 한 네. 4년 정도 되신 거죠? 네, 5년 차 됐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안 그래도 이번에 인터뷰 때문에 다시 찾아봤는데 디자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던 와중에 첫 프리랜서 작업을 하시게 된 게 321 로스터리 대표님 331 로스터리. 아, 331. 네, 331 로스터리 대표님께 전화 요청으로 이제 정말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되셨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블로그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또 어떤 방침으로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내용의 포스팅을 하셨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블로그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핑몰 알바를 가서 막 배우는 거예요. 블로그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알바로 했었어요. 블로그에 뭐 글을 쓰고 이런 걸. 그래서 나도 한번 내 거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 서적 같은 것들 뭐 좋은 책 있으면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3-3일 전에 이제 약간 거의 굉장히 조금의 보수를 받고 학교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드시는데 뭐 포스터 작업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돈이라는 걸 받고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또 블로그에 올렸죠. 이런 작업을 처음 해봐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니까 이제 막 카페 331 로스터리 대표님이 연락이 오시고 진짜 상업적인 이런 거를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또 했던 걸 올리면 또 그 다음 또 다른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되면서 좀 선순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학부 다니면서 생각을 하지만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열정적이게 된 것 같지 대학교 때는 놀기 바빴던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꿈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움직이셨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일부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BMD 쪽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시다 보니까 디자인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방향이었다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더 느끼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원래 블로그는 하고 있었고 사실 회사 생활을 VMD 생활을 하면서도 블로그는 프리랜서로 받아서 이제 알다시피 초봉이 워낙에 작다 보니 그때 이제 프리랜서로 주말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VMD 열심히 하고 경력 쌓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때 이 블로그를 잘 열심히 키워놨다가 그때 이 일을 해야지 프리랜서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VMD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디자인의 어떤 실무가 아니었고 또 어떤 VMD를 하냐에 따라 달랐겠지만 제가 갔었던 거는 우연히도 이제 패션 VMD 쪽으로 가면서 저의 성향이랑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연출을 하는 게 저한테는 재미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예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어떤 일이든 간에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첫 번째 이 유튜브 촬영했을 때 딱 떠올리면 그때 왜 그랬지? 뭐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때는 더 부끄러운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이란 직업은 유난히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그쵸? 그 의뢰에 맞춰서 처음 내 게 아닌 그분의 생각대로 내가 작업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되게 부족한 게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작업 때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우선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했죠. 떨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떡하지 막 환불을 한다고 해줄까 막 이러면서 엄청 떨면서 작업했었던 기억이 있고
답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많이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자. 이래서 했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게 이제 오히려 막 많이 시안을 줘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참 실수였더라고요. 오히려? 네. 디자인의 퀄리티를 낮게 만드는 큰 실수였었던 것 약간 같아요. 찍어내긴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첫 작업 후에 바로 작업이 생기면 네.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처음에 프리랜서로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프리랜서라는 게 사실 이게 이 일이라는 게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직업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서 대표님은 근데 바로 일을 잡으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블로그에서도 네네. 어떻게 바로 다음 작업을 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잘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막 일이 안 들어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프리랜서 분도 저도 많이 만나 뵀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뭔 소리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한 달 전에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나한테 디자인 의뢰를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쵸. 네. 일단 클라이언트는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믿음을 얻거든요. 이 사람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증명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제가 너무 막 하면 바로 부르고 막 업데이트하고 막 찍어서 올리고 막 스케치하는 과정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네, 좀 되게 귀찮아요, 그게. 그쵸. 정말 일 끝나고 와가지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컴퓨터 켜서 그 글을 쓴다는 게 사실 맞아요.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프리랜서와 이제 회사를 창업하시고 나서의 네. 이제 사실 굉장히 조금 다르잖아요. 그쵸. 업무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 업무적인 부분 포인트부터 여쭤보자면 어떤 게 조금 많이 달라졌을까요? 프리랜서랑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일단 제일 큰 건 작업의 캐파가 많이 달라졌죠. 네. 막 이거 하다가 이제 그만 끝 이런 게 없고 브랜드 하나가 성공을 하려면 정말 무수히 많은 디자인이 필요하고 디자이너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그거를 끈질기게 붙들고 가냐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로 바꾸면서 그런 걸 할 수 있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좀 찝어서 대표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퀄리티를 업시킬 수 있는 거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프리랜서로서의 포인트로 얘기를 하자면 네. 물론 가장 프리랜서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시간적인 거를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단점이라고 보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불안함이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 할 때 회사 생활 할 때보다 더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끝없이 나태해지는 거가 좀 힘들고 하게 되면 계속 누가 퇴근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계속 막 잠도 안 자고 하고 밥도 안 먹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죠. 프리랜서 할 때는. 근데 프리랜서 할 때 혹시 작업의 그 다양성이 네. 많은 편인가요?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 한 사람 머리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디자인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막 여러 명이 같이 내고 이렇다 보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 살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물꼬를 트는데 이제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작업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쏠리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약간 앞으로 내 디자인 쪽에 역량을 조금 키운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인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조금 놀랐던 게 이번에 보니까 업데이트된 부분에 네. 다양한 방송 쪽, 네네네. 방송 쪽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대표님을 알기 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었거든요. 뭐 그때는 그쵸. 주로 로고라든지 네. 그때 이제 말 그대로 회사 쪽 로고 디자인을 많이 네. 작업을 하셨다가 네. 최근에 보니까 진짜 방송 쪽에 네. 대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네.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시작은 사실 그 회사 사업자를 내고 나서 그 역도요정 김복주 네네, 드라마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대표님처럼 이제 블로그를 보시고 PD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처음 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소개로 또 많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뭐 이런 팬데믹도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사업의 수단이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뭔가 사업체를 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맞아요. 수도 있고 뭐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지셨고 그쵸. 네, 방송 쪽에서도 막 연예인 분들이 뭐 이렇게 지상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니즈가 확실히 많아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런 뭐 MBC나 KBS 이런 쪽에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 좀 쉽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최근에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잭팟이 터진 게 전참식. 네. 최근 아니죠. 조금 됐죠. 조금 되긴 네. 했지만 그 디자인 어떻게 내신 건지 좀 여쭤봐도 돼요? 어떻게 기획을 잡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전참시요. 그 처음에 기획서를 이제 시놉시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런 건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일단 세트장을 이렇게 봤는데 민트랑 레드 컬러가 배색이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컬러를 꼭 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PD님이랑 말씀을 나눈 찰나에 그 전직 참견에서 견이 이제 개견자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누가 계속 참견하면 개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의 일상을 보면서 이제 연예인들을 계속 이제 일상을 참견하는 관찰 예능이잖아요. 그것도 최초의 관찰 예능이라 약간 그런 위트 있는 부분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무조건 강아지의 그 모습을 좀 담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것도 역도요정 김복주의 이제 일환인데 당시 방송국에서 만드는 타이틀들이 약간 그 비슷한 무드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막 알록달록하고 가독성 빡 이렇게 때리고 막 캘리그라피 이런 게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도요정 김복주 할 때 처음으로 되게 라이트한 타이포그래피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전참시 쪽에서도 역도요정 김복주와 같이 약간 좀 라이트하고 그로 인해서 좀 세련된 무드의 예능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되게 재밌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아까 이제 BX 디자이너라고 하면 사실 패키징부터 해가지고 그 한 회사 브랜드가 나갈 수 있는 모든 루트의 작업들을 사실 디자이너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디블러 같은 경우는 로고에 조금 더 좀 포커스를 훨씬 더 많이 두셨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제일 쉽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디자인들에 비해 로고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뭐 다다다다닥 이렇게 좀 생각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꽃을 꽃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꽃을 뭐 도형이 빗대어 그린다던가 뭐 저희가 뭐 마음, 건강, 뭐 치유, 뭐 사랑 이런 거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쵸. 이런 추상적인 거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뭐 예를 함께 이런 뭐 또 원, 이런 뭐 연결, 뭐 매듭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가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로고를 메인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저희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에 맞춰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셔서 느껴지는 건데 사실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대표님과의 저희와의 인연은 이 뻔한 공간이라는 로고를 탄생시켜 주시는 데 있었잖아요. 저희가 아까 인터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디자인 쪽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전화를 통해서 혹은 만나 뵙고 미팅을 하고 컨설팅을 했었어요. 의뢰를 했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걸 캐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그걸 소통하는 과정에서 되게 답답함을 느꼈던 게 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뭐 이랬었던 게 되게 컸었어요. 네. 근데 정말 대표님을 대표님께 의뢰를 기다렸죠. 제가 또 웨이팅까지 했었어요. 네. 해서 제가 의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너무나 소통이 잘 된다. 제 얘기를 네. 혹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방향성을 듣고 너무 그걸 잘 파악해 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평소에 이제 저처럼 좀 명확하게 이런 게 원해요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온전하게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영감을 주로 받으세요? 보통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알아서 해주세요에는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알아서는 알아서 잘 해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테스트를 많이 하죠. 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병아리를 그린다 그러면 병아리를 알아서 예쁘게 그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귀여운 병아리를 원하실 수도 있고 그쵸. 되게 막 선글라스를 낀 힙한 병아리를 원하실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네요. 네. 뭐 되게 섹시하게 생긴 병아리를 원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도형으로 떨어지는 병아리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디자이너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언어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안 돼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필요한 건 테스트인 거죠. 귀여운 걸 보여드리고 이 느낌이 좋으세요? 섹시한 걸 보여드리고 이 느낌이 좋으세요? 이러면서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다면 결론을 지어서 이제 좀 알려드려야 돼요. 이게 맞고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단어 자체에 계속 집중을 하죠. 그 네이밍이 있으면 뭐 네이밍이 무슨 뜻일까? 어떤 걸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 비슷한 사료는 뭐가 있을까? 타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공부하는 편이에요. 혹시 최근에 조금 작업하셨던 거에서 좀 예를 들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MKYU라고 이제 김미경 선생님이 하시는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작업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21년에 이제 두 번째 20살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의뢰가 이제 전화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두 번째 20살이라는 걸로 진행이 될 거고, 네이밍은 20 어게인이다. 근데 이게 뜻이 이제 약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제 주부가 되고, 내 삶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신 분들도 다시 20살로 돌아가서 20살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다시 한번 이뤄보자 라는 취지의 어떤 다시 꿈꾸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배우자 뭐 이런 슬로건을 가진 브랜드였어요.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엄청 고민이 많으시대요. 그쪽 내부에서도.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느낌으로 가셔야 될지 뭐 이런 레퍼런스나 기획이 정확히 없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밤새 봤어요. 이제 초반에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그 대표님 방송을 계속 보고 그냥 뭔가 계속 스토리를 떠올린 거죠. 두 번째 20살, 내가 20살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뭔가 도전하고 발전하고 커가고 성장하는 게 문을 열고 도전하고 막 문을 열고 뭔가 앞으로 나가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계속 열고 위기를 극복하고 막 이런 느낌의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착시를 이용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문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여는 문인데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는 문이고 이쪽에서 봐도 이렇게 여는 문. 그래서 열고 들어왔던 문을 착시로 다시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다시 열고 나가라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장문에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담당 그 작가님한테. 근데 이제 한 큐에 딱 오케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저한테는 힐링이에요. 딱 맞는 옷을 이렇게 입혀드리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을 듣다가 생각이 나는 건데요. 네. 물론 모든 작업이 지금처럼 이제 클라이언트의 네.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져서 네.
한 번의 작업물이 돼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너무 긍정적이라면 네. 좋겠지만 사실 제가 일부부터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이 뭐 포트폴리오 준비에 학교에서 이제 뭐 이제 졸업 작품 준비에 네. 그 외에 취업으로 인해 뭐 기타 그 툴을 사용할 줄 아는 수업들을 듣고 하다 보면 네. 뭐 어느 대학생 친구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거에 비해 네. 나왔을 때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리고 머릿속에 내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뛰어들지만 사실 오롯이 내 디자인보다는 사실 클라이언트의 입장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모든 순간 내가 한 선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까지 네. 다 평가를 받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쵸. 현타 안 오세요? 현타 오죠. 진짜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초반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했을 때 1년 정도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아직도 지금 직원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와도 안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하루가 기분이 조금 우울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내가 너무 휘둘리면 이제 제 인생이 완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털죠, 이제.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맞춰드릴 수 있는 그 다음 플랜을 짜자.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서 맞춰드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죠. 이제 디자인이 끝난 후에는.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 디자인을 좋아할 수는 절대 없는 일이고. 그쵸. 그리고 평가받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 희열감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원동력에는 저는 직원분들도 한몫을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지금 같이 하고 계신, 작업하고 계신 디자이너분들이 한 5분. 지금 총 4명이에요. 4분. 네. 4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그분들 채용을 하셨어요? 아까 사실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네, 네. 이 디자이너분이라는 직업도 학력이 중요한가요? 네. 라고 하셨는데, 네. 전혀 안 보셨다고. 네, 저는 학력은 전혀 안 봐요. 그래서 네. 어떤 기준으로 조금 직원분들 채용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저희 직원분들한테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게 디자이너는 똑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똑똑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요. 매 순간순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디자이너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고, 뭐 스토리텔링 기획하는 건 당연히 똑똑해야 되고요. 뭐 똑똑한 와중에 또 크리에이티브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림 잘 그리면 디자이너 되고 뭐 이런 아트웍 잘하면 디자이너 되고 이런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좀 강하면서 그리고 타협할 줄도 아는 그런 인성들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창업을 하신 지 한 4년 차? 5년 차? 네, 정도 5년 되셨잖아요. 차, 네. 창업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경험을 조금 쌓으면 창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창업자분들 그렇겠지만 우연히 하시거든요. 우연히 하시는데 그래도 한 1년 정도 워밍업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 네. 조금 더 하시기 전에는 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하고 나니 보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요. 그쵸. 직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계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저는 밥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꿈과 희망만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를 자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창업을 딱 시작하시려면 마인드도 뭐 저희 디자이너 분들은 뭐 힘들면 제가 술 한잔 사주고 이렇게 해보자. 제가 그들이 못한 건 제가 커버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시작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마인드를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럼 이제 저희가 3부에서는 사실 이 직군도 참 모모락하더라. 편견이 참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3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